네,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세션은 CND테크 전하성 대표님과 푸드팡 공경률 대표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식자재 B2B 플랫폼 푸드팡과 그 여정을 응원하는 CND테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푸드팡 공경률입니다. 우리 푸드팡은 그 식당 식자재를 가장 잘 가져다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식당을 운영하면 그 식자재 매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식자재를 매입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15개 정도 매입처에서 이제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우리 푸드팡은 이런 식당 사장님들의 그 식자재를 구매하는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푸드팡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품질이랑 가격이지만, 우리 푸드팡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이 다양한 업종의 식당 사장님들이 필요하는 그 농산물의 품질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에서는 15cm의 토마토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주스 가게에서는 조금 모양이 못해도 좀 못난 그 토마토가 필요할 텐데, 그런 품질과 가격을 딱 맞춰서 커스텀하게 제공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게, 기존의 이런 식자재들은 15곳이라고 하면 간밤에 식당 문을 15번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푸드팡은 그거를 한 번에 배송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품종 소량을 식당한테 한 번에 배송하려면 우리 쿠팡처럼 엄청 큰 물류센터를 짓고 그 안에 재고를 다 밀어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발견한 거는 전국에 있는 33개의 농산물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 도매 시장을 우리가 디지털 전환해서 이 도매 시장의 다품종 소량의 아이템을 식당 사장님들이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요 예측부터 그 다음에 주문하고 배송하는 데까지의 솔루션을 우리가 도매 시장에 특화해서, 사실 이제 도매 시장을 푸드팡 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클릭 몇 번만으로 주문하면 밤 10시까지 주문하면 아침 8시까지 식당 안에 냉장고, 냉동고 안까지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폐기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신선식품에서. 그래서 우리는 폐기율 0%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매시장 안에 있는 가지수로 보면은 한 2만 가지 정도 됩니다. SKU가. 지금 현재 실제로 푸드팡이 운영하는 SKU는 6천 가지고요. 그 6천 가지 안에서 신선, 매일 주식시장처럼 바뀌는 농산물이 한 1,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1,500개가 되는 농산물의 시세와 그 다음에 품질을 우리가 특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좀 바꿔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커스텀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식당의 카테고리를 라벨링을 하고 그 식당 업종에 맞는 품위를 정확하게 갖다 주기 위한 시스템이 푸드팡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 식자재 분야에서는 푸드팡이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편리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물류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잘 성장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지표는 올해는 500억 정도는 무난히 할 것 같고, 누적으로는 약 1,000억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은 우리 시장 침투율 기준으로 6.6%, 15,000개의 식당이 푸드팡에 가입해서 실제로 매일같이 주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드팡은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식자재 기업에서 유일하게 흑자 전환 이제 사실 아직은 못했지만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고, 기존에 이제 식당만 하던 거를 카테고리도 확장하고 매입에 대한 다양성도 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성공한 부산하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모델들을 프랜차이즈화해서 이제 지사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국에 20개의 파트너를 모집해서 전국 커버리지 확대를 하는 게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뭐 불과 3, 4년 내에는 매출 1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증도 있고 중요한 거는 여러 기관들 투자 유치를 총 한 210억 정도 받았고 여러 가지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근처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시면 푸드팡을 홍보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가장 식자재를 잘 갖다 주는 곳이 푸드팡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팡에 투자한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라고 합니다. 푸드팡은 저희가 2019년도에 첫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3억 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1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이끌어오는 마중물이 되었고 저희가 그 2019년 역시 팁스도 매칭을 했거든요. 팁스 매칭 이후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투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회사가 바로 푸드팡입니다. 저희 CNT테크는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에만 약 한 100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0%가 신규 투자, 30%가 기존 투자한 회사에 다시 투자하는 팔로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올해 저희가 한 최근 3년 동안에는 계속 그 AC 중에서 최다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팡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팁스를 매칭을 1년 동안 성공시킨 게 한 30건이고 올해도 한 30건 정도 올해는 거의 직접 30건 매칭했고 이제 간접적으로까지 하면은 거의 40건 가까이 매칭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이게 팁스가 푸드팡도 2019년도 팁스 매칭 이후에 굉장히 탄탄한 성장을 거뒀고 특히 요즘 같은 투자 혹한기에 실제 최근에 또 산업은행과 농협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CNT테크는 이 푸드팡과 같은 이런 좋은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또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푸드팡이니까 푸드팡에 이제 제가 첫 투자자로서 좀 계속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고 또 서두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15,000개 식당을 모았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푸드팡 업력 기간 동안에 15,000개의 식당을 찾아가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또 모아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15,000개 식당을 모은 노하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식자재 유통으로 볼 때 지역에 이렇게 작은 유통업체들이 많거든요. 식당에 납품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식자재 유통회사들이 있는데 15,000개를 모은 데는 사실 푸드팡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으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본질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푸드팡이 시작했던 거는 앱도 없이 그 식당에 납품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를 어떻게 하면 식당 사장님들이 그 원하는 거를 갖다 줄까 이런 것들을 솔루션으로 잘 풀어서 그 한 번에 배송해주고 결국 이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고 모았다고 보면 되고 사실 60% 정도가 입소문입니다. 15,000개 중에서.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여기 동대문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이 뭐 송파에 있는 가맹점 사장님한테 소개해 주는 게 한 60% 정도 비율로 가입을 했고요. 40% 정도가 우리가 이제 직접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영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발표하실 때 보면은 그 식당 입장에서 매입하는 적정가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산출해서 제안을 하고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또 사실 그 우리가 적정 가격 예측 시스템이 팁스 과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저희도 투자할 때 또 투자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게 이게 CJ 프레시오나 아원 같은 이런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은 푸드팡이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고 사실 저도 들어오면 어쩌지라고 했는데 푸드팡이 굉장히 이런 레스토랑 식자재 유통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 이 질문에 대한 키워드는 커스텀이거든요. 그 대기업의 물류와 그 다음에 모든 구매 프로세스는 소품종 대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고객사가 급식이나 케이터링에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품종 대량에 특화되어 있는데 푸드팡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MD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는 MD가 상품을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푸드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그 도매 시장을 디지털 전환했다고 했는데 도매 시장 안에는 한 1,700명 정도 되는 서울의 가락 시장으로 보면은 1,700명 정도 되는 그 중도매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도매인이 푸드팡의 MD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중도매인들이 우리 고객들 아까 그 고객들에 대한 DB를 보면서 그 주문이 오는 것들에 대한 그 식당의 정보들을 우리가 보내주면 그것들을 보고 이제 MD 그 중도매인들이 선별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푸드팡에 특화된 거는 여튼 도매 시장의 중도매인들이 MD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대기업과 다른 다품종 소량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푸드팡에 투자하면서 기대를 했던 것이 기존에 굉장히 그 중도메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식자재들이 유통되는 시장은 오래된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푸드팡이 이 중도메인들과 또 아까 그 중도메인들이 MD다 또 개인 유통상들이 그러니까 실제 용달하시는 분들이 우리 물류 사업자가 되려면은 사실상 뭔가 뭐 ERP 같은 것들도 중도메인에 제공하고 또 물류 사업자들은 뭔가 딜리버리 앱 같은 것도 제공하면서 우리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핵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전 기대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진행하고 있고 사실 프로젝트 명을 아직 공개하긴 어렵지만 하여튼 그 중도메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실제로 지금 되고 있는 거는 물류에 대한 TMS나 뭐 이런 물류 솔루션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 도매 시장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이제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질문이었다기보다는 제가 자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굉장히 저희 자랑스러운 포트폴리오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나는 스타트업들 특히 커머스 스타트업들이 매출은 많은데 이익 구조가 안 좋아서 힘들어 했고 그게 투자 환기에 들어서서 투자 유치가 안 되면서 위기를 많이 맞았는데 푸드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도 최근에 하셨고 또 손익 개선도 BEP도 거의 지금 곧 통과하시잖아요. 어떻게 손익 개선을 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손익께서는 이제 한 자리 숫자 진짜 손끝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가격 결정력을 푸드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올리고 파는 사입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진율에 대한 조정이나 그 다음에 물류비에 대한 뭐 효율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손익을 맞추고 할 수 있는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여튼 가격 결정력과 그 식당의 만족도를 커스텀하게 식당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고객의 만족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회사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를 커스텀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식자재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이게 좀 지각 변동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투자 혹한기지만 불경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덮치면서 특히 불경기에 우리나라 외식 시장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주방의 소형화. 주방이 소형화되니까 보통 가정용으로
많이 생산되던 HMR, 홈밀 리플레이스먼트가 레스토랑에서도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 RMR 이런 형태의 시장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푸드팡도 사실 커스텀이 그런 류의 약간 식자재 제공과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푸드팡의 성장, 확장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식당의 지금 환경 변화는 주방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배달 위주로 바뀌고 영업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11시 이후에 하는 식당도 이제 잘 없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푸드팡의 데이터를 보면 그 냉동 농산물의 판매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뭐 2차 가공, 3차 가공에 대한 아이템들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현재 이제 현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템들을 우리가 실제로 식당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템 발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푸드팡의 앞으로 성장은 아까 그 자료에도 있지만은 결국 지역 커버리지 확대거든요. 이 지금 현재 부산하고 서울하고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매출 성장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성장은 지금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런 거점을 확대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지역 유통업체를 프랜차이즈화해서 하여튼 거점 확대하는 게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질문은 푸드팡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푸드팡이 한 매출 500억을 바라보는 이 기반 시장은 서울과 부산인데 최근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그럼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장했었을 때 매출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이며 또 해외 진출했었을 때 과연 그럼 우리가 유니콘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역에 대한 향후 가능성 또 해외 진출 가능성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푸드팡이 이제 지사의 첫 번째가 제주도거든요. 서울, 부산하고 가까운 뭐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뭐 대구나 대전을 할 수 있지만 제주도를 한 이유는 해외 시장이라고 봤습니다. 제주도를. 왜냐하면 이제 그 물건들을 공급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자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농산물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 모든 걸 내려보내는 구조인데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이라고 보고 어려운 시장부터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와 해외 중간이 제주도고 해외 시장의 가능성도 꾸준하게 타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요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해외 시장에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동 물류,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직접 가서 이제 본 시장도 한국 식당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유통을 하는 작은 유통업체들이 많거든요. 그곳에 우리가 이제 지사화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 우리가 뭐 근 3년 내에는 하여튼 빠른 성장을 해서 매출 월 기준으로 한 1,000억을 만드는 게 결국 유통은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1,000억 정도 매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여기 아무래도 시작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또 많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의 문제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정의하는 문제 깊이는 경험의 깊이에서 나온다. 푸드팡을 시작할 때 어떤 경험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정의할 때 이런 를 쌓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조언을 마지막. 그 한 분야에 돼 있는 거 하나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푸드 처음 시작했던 건 사실 전공은 아이거든요. 개발 전공인데 이 푸드팡에 처음에는 뭐 돈 가게를 했습니다. 밀키트 사업 연도에 했었고 뭐 이제 푸드팡을 착안했을 때 야채가 저렴하니까 근처 식당이 그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이제 모델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온라인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생각보다 가장 이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게 몸으로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에 흙을 묻혀야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알고 고객이 뭘 원하는 꾸준하게 파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해보자면은 현재 시리즈 B 라운드 회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시장의 문제 정했고 시장의 문제 하기 위해서 이 문제 지기 위해서 야채까지 할 정도로 경험에 깊게 만들었다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푸드팡 저희가 포트폴리오 서로서도 응원하겠지만은 여기 컴업에 오신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사업도 저희가 투자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